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김연수입니다. 제가 아빠를 이제 모시면서 여러 가지 고정 방송들 평론하는 그런 방송들도 그만두고 또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의 교수도 그만두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문화현상이나 방송에 대해서는 평론을 좀 했는데 공연 평론들은 사실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BS 금요컬처 클럽에서 김연수 교수의 핫스테이지라고 하는 프로에서 한 1년 동안 공연 평론을 이제 제가 코너를 진행하면서 관람하고 뭐 이랬던 것들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늘 그 뮤지컬 박정희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관람평을 좀 올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평론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그 원래 제작했던 가로세로 연구소와 그리고 뮤지컬 컴퍼니 A 제작사와의 어떤 그런 내부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언급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요. 왜냐면 뭐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것도 없어서 그런 거를 그냥 다 차치하고 그냥 공연 자체 평가를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저는 이 뮤지컬 박정희가 건대에서 한다고 하는 표를 저는 구매했어요. 그때가 1인당 20만 원이었거든요. VIP가 표가. 그래서 많이 논란이 됐죠. 뭐 유명한 뮤지컬들의 표가 그렇게 비싼 게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말을 제가 굳이 안 했던 이유는 저는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뭐 어떤 공연을 제작한 사람이 표를 장당 1억짜리로 판다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수요와 공급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제 이런 발언은 팬덤 현상으로 얼마든지 예술성보다는 팬덤으로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는 거는 다 매진이 돼요. 근데 무명 배우 거는 매진이 안 돼요. 더블 캐스팅일 때. 그런데 그러면 노래를 정말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연기를 정말 못하냐? 글쎄요. 아무리 봐도 인지도라든가 어떤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블 캐스팅해서 매진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조승우 씨도 제 대학원 제자였었는데 만약에 그 조승우 씨가 물론 잘하죠. 그래서 조승우 씨 표는 다 매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때 유명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그 사람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표가 안 팔렸으니까 그 사람은 못해서 안 팔린 거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지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란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뭐죠? 그 걸그룹이나 그런 보이그룹 그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뮤지컬계로 많이 넘어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표가 다 팔려요. 그러면 오랫동안 뮤지컬계에 있던 분들은 덜 팔려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문화가 너무 길게 넘어가요. 예를 들어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림도 유명한
배우가 그리면 비싸요. 신인으로 했어도요. 근데 수십 년간 그려도 그가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때 과연 그림의 퀄리티냐 할 때 인지도로 많이들 나뉘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문화 산업 시대에 있어서 팬덤의 현상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갈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장치들은 필요하나 그것을 완전히 욕하기에는 이미 너무나 이 문화 산업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문예 지능으로 가야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그런 논리에서는 조금 어렵다. 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건 뭐냐. 결국 처음에 제가 그 건대에서 20만 원을 주고 표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수많은 저는 모스크바에서 문예미학 하면서 박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정말 7년 동안 공연 많이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표값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제가 일단 공연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20만 원인데도 두 장을 서스럼없이 제가 샀던 이유는 뮤지컬 박정희라고 하는 그 특수성 그리고 초연 그리고 사실 그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었거나 안 만들었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거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그 뮤지컬이 올라갔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표값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것은 수요에게 맡길 것이다. 그래서 그 표값이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안 들어갈 것이요. 또 팬덤으로 했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한 번은 바짝 들어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 공연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뮤지컬은 아시죠? 계속해서 클래식처럼 공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건 뭐냐. 1번 표값이 비싸다 안 비싸다의 논의는 사실은 그냥 그 공연의 성패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표값은 자연스럽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초연이고 특히 저보다 아버지가 정말로 박정희 공연을 보고 싶다고 하셨던 그 니즈, 예,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어떤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 보면은 네 그렇게 그러니까 10,000원을 주고도 팬텀은 보고 싶지 않은 아버지지만 뭐 20만 원을 주고도 박정희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다면 수요가 있다면 뭐 예 그것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 표값이 과하다면 결국은 수년 안에 새롭게 조정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연에서는 표값이 네, 많이 조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본. 네, 그래서 저는 VIP 표를 되게 좋은 그 특수 가격으로 65,000원으로 보게 됐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데 8분이 걸렸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표값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비난해야 할까라는 고민은 했었다. 저는 비난하는 것을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보기 전에는요. 그랬고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사실 이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은 창작 뮤지컬의 초연이라는 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뮤지컬이라는 게 20대 그리고 여성들이 주요 그 타깃이죠. 근데 정말로 그 시니어들도 추억할 수 있는 그 뮤지컬 공연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가로세로 연구소와 그리고 뮤지컬 컴퍼니가 되게 큰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스스로 중도 우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 경우에도 완전히 좌파 쪽도 많고, 또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진짜로 이렇게 저쪽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펼치기를 원하지만, 이쪽, 그러니까 소위 우파 쪽의 어떤 이야기, 예,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과연 해줄까? 그래서 저도 지금 영화사를 조그맣게 하고 지금 멈추고 있지만,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박정희라는 자그마한 독립영화를 만드는 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퍼스트 펭귄은 어렵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 뮤지컬 박정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만들 때는 훨씬 쉬울 것이다. 뭐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는 다음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 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두 제작자,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했던 가로세로 연구소나 제작했던 분들 두 분의 관계가 지금 심히 안 좋은 것 같지만, 어쨌거나 그 시도는 되게 높이 평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문화라는 거는, 예, 다양한 것이 위험하지 않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게 우파 일색이다 이런 것도 전 문화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게 좌파 일색이다 이런 것도 저는 문화에 있어서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대체 평론을 하려는데 왜 이렇게 의의를 얘기를 길게 하나 라는 것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그래서 사실 이제 막 그 보기 전에는 일단 무대가 너무 이제 최악이고 뭐 이렇게 영상으로만 꾸며진다고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제 마음을 먹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을 낮춰 먹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뮤지컬이 이미 기획 의도가 그 박정희라는 인물을 조금 그냥 알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거나 추억하는 사람들에게 박정희라는 인물을 알리고 싶다. 그래서 좀 다큐적인 느낌으로 하고 싶다. 이런 기획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스토리가 그냥 정말 그 교과서를 읽는 듯한 스토리인 거죠. 그냥 계속 얘기를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뭐라 그럴까, 복습하는 느낌? 아,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열하다 보니,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하다 보니 제가 볼 때 이거는 돈이 어마무지 많아도 이거를 갖다가 정말로 어떤 그 세트로 이것을 다 장면을 형상화한다. 이거는 스토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그러다 보니 많은 것을 초연이다 보니 많은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다 세트화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영상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특히나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그런 영상들은 되게 재밌고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시대가 이제 가상현실 시대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는 굳이 세트를 하지 않고 이제 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리얼 실제하는 그런 세트들의 그 실감 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상 처리가 뭐 다소 아직까지는 좀 올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워낙 이게 팩트를 보여준다라는 기획 의도가 있다 보니, 예,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예술성이 있게 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그냥 그런 영상들도 거의 최소화하고 상당히 미니멀리즘에
무대만 만들었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단지 연출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이게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보고 그러니까 사실주의극을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뭐 저기 다리 있어 이러면 진짜 딱 사람들이 다 거길 보는데 다리 없으면 뭐야 어디가 다리 있어 이런 어떤 사실주의 극에 익숙한 나이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사실주의적인 영상을 넣어야 되고 네, 세트는 무리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마치 제가 지금 제작자를 대변하는 평론가 같은 느낌이 되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조명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냥 오늘 딱 그냥 두 가지 그냥 다 그냥 너가 인상 깊었던 두 가지가 뭐냐 그랬다면 저는 딱 두 가지를 꼽겠어요. 그 조명하고요. 그리고 남자 배우. 예, 그렇게 둘이 다 했다. 우리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패완얼 그러면 패션에 뭐 그러니까 얼굴이 다 했다 뭐 이런 것처럼 저는 그냥 이 공연 보면서 그냥 조명과 그냥 그 남자 배우가 좀 다 했다. 예,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뭐 이건 정말 주관적이죠. 그래서 그냥 그런 점에서 저는 조명이 참 예쁘다. 특히 제가 항상 그 모스크바에서 공연들을 볼 때 특히 여기서의 조명이 중요한 게 그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미니멀리즘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계단 하나 놓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뮤지컬이라는 게 멋진 세트 이런 것이 메인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것은 취향일 수 있어요, 연출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최소의 뭐 의지 한계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약속된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다큐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고 저게 뭐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 그냥 저는 네 하도 그 막 뭐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비난은 아니고 뭐 이렇게 그 관객 리뷰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좀 세트가 아쉬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꼭 사실주의 그가 아니어도 저는 뭐 세트는 스토리에는 적절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명이 아주 예뻤어요. 예, 조명이 정말 다 했다. 근데 이제 조명과 이런 미니멀리즘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배우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예, 정말 다들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역들을 잘 소화하시고 그래서 무리는 없지만 네. 그래 크게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은 네, 조금 급히 들어오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은 다듬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손수건을 준비해라 그래서 아버지랑 저 진짜 손수건 막 준비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안 우시고 저도 안 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2%가 부족하다 그러셔서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 극에 저는 한계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는 분들은 자기가 이 극을 봐서 정말로 눈물이 난다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감정이 조금 플러스 알파 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신 분을 뭐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억에 젖어서 당연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만약 박정희라는 인물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것만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느냐 그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박정희를 아는 사람이면 울컥하고 그 시절을 견뎌왔던 자신의 추억과 함께 눈물이 나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약간 어렵다. 몰입하기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그 인물을 몰라도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사실 예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에 그 미나리가 상을 받았는데 그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그 오스카상을 윤여정 선생님 받았는데 윤여정 배우가 할머니의 역할인데 그것이 정말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면 상을 못 받았을 거예요. 한국인을 아예 몰라도 그 기초적으로 베이직한 할머니라는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은 불러일으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처럼 뮤지컬 박정희가 물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추억하고 싶고 그를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거에는 오케이.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도 오케이. 근데 만일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감동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과연 그냥 외국인도 이런 사람이 있어 한국에. 근데 이 뮤지컬을 보고 어머 인간적으로 이런 고뇌가 있었겠어. 이런 만큼의 몰입이 과연 이 스토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은 부족하다. 예.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떤 그 운명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획 의도가 그 끝에 그 연출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다큐 뮤지컬로 기획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없고 나열식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큐라 함도 그건 아시죠? 다큐라고 해도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다큐가 아니고 그것을 다큐멘터리 감독이나 제작 연출은 아무리 팩트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색깔, 자신이 해석하는 바 그런 지점들은 좀 있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 그런 조금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박정희는 이제 이런 나열들은 많이 해서 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많다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포커싱이 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예. 제가 지금 이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욕을 계속 하고 있나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사실 평론하는 사람이 이렇게 내 시간을 들여서 평론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애정이 있고 또 잘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절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명 칭찬하고 싶어요. 되게 저는 오랜만에 그래도 모스크바에서 보는 조명을 본 것 같아요. 전 기뻤어요. 그냥 조명 하나 보는 걸로도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좀 더 아예 정말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완전 무대 하나도 없고 그런 영상 이상 하나도 없고 정말 배우의 딱 실력, 연기와 노래 그리고 딱 미니멀리즘의 딱 그 무대 그리고 어떤 박정희의 인간 고뇌, 인간 이런 거 지금은 공적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에 대해서도 그 배우도 그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약간 박정희 그 외모의 어떤 스타일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느낌들이 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다큐적인 얘기에 정말 인물까지 딱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았으면 저는 정말 좀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도 크게 없는데 배우까지 완벽하게 그 정말 찍어내듯이 한다는 것은 조금 별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해도 실존 인물은 훨씬 더 못생길 수도 있고 뭐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헐리우드나 이런 데에서 할 때도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멋있는 배우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키 좀 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박정희의 느낌을 그 배우가 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 주인공 남자 배우 정도원 배우님인가요?
아니 여기 팜플렛을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정배우님 같아요. 기억은 성은 그래서 그 정배우님이 되게 그 느낌은 고민하셨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박정희라고 하는 역할이 무리 없게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가로세로 연구소와 그리고 또 그 뮤지컬 컴퍼니 A 그 두 파트의 분들이 애초에 스타트해서 퍼스트 펭귄 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정말 수혜자다. 아버지와 평생 뮤지컬을 같이 아버지랑은 본 적이 없어요. 엄마하고는 많이 갔는데 아버지가 또 워낙 시간 버리시는 걸 싫어하셔서 근데 너무 흔쾌히 가시겠다고 한 인생의 96세 첫 공연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문화의 풍족함을 주신 것에 대해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예술이라는 게 특히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그 뮤지컬이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상당히 아직도 현대 정치사, 현대사의 인물이잖아요. 평가가 정말로 다양하고 그리고 전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백 년은 흘러야 많은 시간들이 쌓이고 많은 논쟁과 많은 고민들이 쌓이고 나타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이거나 대통령의 박정희가 아닌 정말로 뭐 우리가 문인 이광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평가가 갈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를 연극화하거나 이런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이죠. 뭐 이거는 우파니까 그런다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꺼려하는 작업이고 그래서 참 어려운 길을 갔다. 근데 정말 말씀대로 오히려 그 뭐 노무현 대통령 또 그 뭐 이런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어떤 이게 다 좀 저쪽 소위 정치적으로 좌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다뤄졌을 수 있는데 이쪽은 더 없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할 때 뭐 다양하게 문화가 있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죠? 막 그 남산의 부장들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되게 모욕으로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영화를 사실 또 보면서도 저는 막 그런 정치적인 막 해석들을 막 하면서 본 영화는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중도 우파인 게 티가 나는 건가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뮤지컬 박정희 이거는 되게 의미 있어요. 제목도. 그치만 앞으로는 그런 어떤 정말 인물의 딱 이름 이게 아니라 어떤 그 안에서의 그 다양한 것에서의 또 한 가지를 뽑아내는 어떤 가치라든가 네 이런 좀 더 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예술이요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땅 하고 나오는 거는 참 쉽지 않죠. 아시겠지만 봉준호 감독님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감독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많은 약간의 아무도 안 알아봐주는 시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쌓듯이 저는 뮤지컬 역시도 그렇게 꾸준히 쌓아가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특히 또 이런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과감히 현대사에 있는 정치인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열렸다. 이런 거에서 저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네. 끝으로 이제 배우 분들하고 그
정말 코로나로 되게 지금 공연계도 힘들고 되게 문화예술계가 힘들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 뮤지컬 박정희가 꼭 이것은 뭐 정치 뭐 그런 어떤 이야기 이런 포커스만이 아니라 한 번쯤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제가 6월에 LG 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박정희를 지금 제가 예매를 또 해놨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뮤지컬 박정희를 또 다른 버전과 또 다른 제작사의 작품을 본다는 것은 또 기대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는 이렇게 어디에 뭐 이렇게 이쪽 공연만 봐 저쪽 공연만 봐 이런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제 돈 내고 보는데 어디만 봐라 이런 거는 약간 저는 이해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곳 다 볼 거고요. 두 뮤지컬을 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두 공연 다 되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돈 내산이고요. 저는 두 곳 다 전혀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